반갑습니다. 토리쌤입니다. 오늘은 완료 부정사 그리고 완료 동명사 이것이 무엇인지 배워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름이 너무 어렵다고 겁먹지 마시고요. 우리 부정사, 투부정사라는 거 배웠었죠. 그리고 동명사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투부정사는 투에다가 동사 붙인 거였죠. 투 더하기 동사 원형 이런 형태를 가지면 되는 거였고요. 동명사는 동사에다가 ing 붙인 형태였습니다. 써볼게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완료가 들어간 개념들을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형태를 알고 계시면 이해가 수월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 좀 기억을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투부정사가 뭔지, 동명사가 뭔지 단순한 버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순 투부정사, 단순 동명사라고 이름을 붙여볼게요. 우리가 배웠던 그 단순한 개념들이요. 예시 문장 보겠습니다. 투부정사 활용한 문장이에요. She seems blank in love. seems라고 하면 뭐뭐하게 보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문장은요, 제가 그녀는 지금 사랑에 빠진 것처럼 보인다 이런 뜻을 가진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사랑에 빠지다는 영어로 fall in love라고 할 수 있어서 seem과 어울리게 to fall in love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she seems to fall in love. 그녀는 사랑에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문장이 완성이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셔야 될 점은 seem, 이 동사가 가리키는 시제와 to fall in love, 이 사랑에 빠진다. 이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 덩어리가 가지고 오는 시제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즉, 지금 그녀가 사랑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두 가지의 시간이 같다는 뜻입니다. 만일에 시간이 달랐다면 보이는데 과거에 사랑에 빠진 것 같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제가 어긋났을 거란 얘기예요. 한 가지 예시 더 볼게요. They expected me blank the exam. 자, expect 하면 기대하다, 예상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들은 내가 시험에 통과하는 걸 기대했다, 예상했다 이런 뜻 가진 문장 만들어 볼게요. 시험에 통과하다는 영어로 pass the exam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우리 이 문장에 어울리도록 expect와 어울리도록 to를 써서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they expected me to pass the exam 이런 표현이 되고요. 자, 이번 문장 역시도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점은 expect라는 이 문장의 동사 그리고 이 to 부정사 덩어리가 갖는 시간입니다. 지금 동사가 과거형으로 쓰였죠. 그들이 기대했던 겁니다. 과거에 예상을 했던 거예요. 내가 시험을 통과할 거라고. 자, 이번에는 시간이 완전 똑같진 않아요. 특정 과거 시간에 조금 더 미래의 일을 예상한 겁니다. 예를 들어 시험은 미래에 있는데 그 시험 전에 나에게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조금 다릅니다. 이 투부정사 덩어리가 미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투부정사 덩어리가 이번에는 이 원래 동사보다 미래를 조금 더 나중 일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투부정사, 단순 투부정사들은요, 여태까지 동사와 시제가 같거나 혹은 더 미래를 나타냈던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겠죠.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개념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단순한 투부정사가 아니라 완료 투부정사라는 걸 배울 거예요. 완료 부정사라는 거죠. 이 완료 투부정사는 이 본 동사와 비교해 봤을 때 투부정사가 같은 시제를 나타낸다거나 미래 시제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럼 뭘 나타낼까요? 같은 시제랑 미래가 아니면 과거, 더 옛날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해볼 우리 완료 투부정사는 이 본동사와 아직 쓰이지 않은 이 투부정사의 시간 관계가 어떻다? 이 투부정사가 더 과거일 거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을 자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They seem blank quality time. quality time 하면 질이 좋은 시간, 즉 되게 좋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좋은 시간을
보낸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시간을 보내다는 영어로 spend time이 되겠고요. 우리 seem과 어울리도록 to 부정사로 만들어 볼게요. They seem to spend quality time.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우리 단순 to 부정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떠하게 보인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완료 to 부정사를 배울 거라서 만일에 보이는 게 오늘 어떠하게 보이는 거였다면 이 좋은 시간을 보냈던 건 더 과거, 뭐 어제 일 같은 게 되겠죠. 어제 좋은 시간을 보낸 것처럼 보인다. 이런 뉘앙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to 더하기 동사 원형을 그대로 쓰시면 안 돼요. 단순 to 부정사랑은 차이를 줘야겠죠. 그럼 어떻게 쓰면 되냐? 자, 형태 써보면요. to까진 똑같아요. 그런데 단순히 동사 원형이 아니라 이번에는 have pp형, 즉 have 더하기 과거 분사를 쓰셔야 됩니다. 현재 완료와 형태가 똑같네요. to have 과거 분사. 그렇다면 to spend가 아니고 to have 그리고 spend의 과거 분사형. 네, spend의 과거 분사형은 spent입니다. 네, 이렇게 쓰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they seem to have spent quality time. 그들은 현재 보이는데 예전에 좋은 시간을 가졌던 걸로 보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본동사와 to 부정사 덩어리의 시제 차이 확인되시나요? 원래는 같거나 미래를 나타내야 되는데 더 옛날 일을 나타낼 때는 to have pp를 쓴다. 이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동명사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동명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단순 동명사와 완료 동명사의 차이가 나올 건데 완료 동명사는 시제가 기존 동명사와는 좀 다르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예시 한번 볼게요. I enjoyed time with you. 자, 이번에는요. 나는 당신과 시간을 보내는 걸 즐겼다. 당신과 보낸 시간이 좋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시간을 보내다가 영어로 spend time이니까 네, enjoy와 어울리게 동명사로 나타내겠습니다. 네, enjoy는 뒤에 이렇게 동명사를 취하는 동사예요. 자, 이렇게 단순한 동명사의 경우, 일반적인 동명사의 경우 나는 즐겼다. 당신과 시간 보내는 걸. 즉, 지금 본동사가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과거에 즐겼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동명사도 마찬가지. 이 뒤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즐겼던 것도 과거, 그리고 당신과 시간을 보낸 것도 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동명사는 이렇게 때가 같구나. 예시 하나 더 보겠습니다. I insist on blank lunch. 자, insist 하면 주장하다, 고집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나는 계속 고집을 했어요. 뭘요? 점심을 사겠다고 주장을 했다. 이런 표현 하겠습니다. 내가 사겠다고 고집을 부린 거예요. 그러면 네, 점심을 산다는 buy lunch가 되겠고 전치사 on과 어울리도록 동명사 쓰겠습니다. buy lunch. 자, 그러면 이 문장 같은 경우 내가 지금 주장했다, 고집 부렸다는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과거 얘기를 하는 거고 뒤엔 내용은 점심을 아직은 사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고집을 부린 시점보다는 나중에 내가 점심 살게 라고 조금 더 나중 일을 주장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장은 이 본동사랑 동명사의 시제를 비교했을 때 본동사보다 조금 더 미래의 일을 나타낸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게 조금 더 나중 일을 말하는 거였구나, 미래였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아까 투부정사와 마찬가지죠. 일반적인 단순한 버전의 투부정사와 단순한 버전의 동명사는 시제가 같거나 미래를 나타나게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완료 동명사도 똑같겠네요. 더 뒤에 나오는 게 예전 일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즉, 이 본동사들보다 동명사에 나올 것이 더 예전 일, 과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일반적인 형태를 쓰지 않고 완료 동명사라는 걸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완료 동명사는 어떻게 생겼냐? 단순히 동사 더하기 ing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have pp형을 조금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동명사라는 걸 좀 특징을 살려서 having 그리고 과거분사 이렇게 쓰시면 돼요. 완료 to 부정사에서도 to를 읽지 않은 채로 have pp를 썼는데 이번에도 완료 동명사 ing를 잃지 않고 have pp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시 한번 완성해 볼게요. She denied blank my computer. 자, 그녀는 내 컴퓨터를 사용했다는 걸 부정했다, 부인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녀가 부인한 거는 이미 내 컴퓨터를 사용하고 난 후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 사용하다라는 단어 using을 써볼게요. 우리 deny와 어울리는 ing 동명사 형태 썼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컴퓨터를 먼저 사용한 거고 그 다음에 부정을 한 거잖아요. 그쵸? 사용한 게 더 과거니까 명확하게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having 과거분사. 네, having pp형을 써야 된다는 거죠. 네, having used. 이렇게 쓰는 게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의 시제를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얘 왜 완료 동명사 형태 썼지? 아, 더 예전에 사용했다는 거구나. 이렇게 명확해진다는 겁니다. 예시 한번 더 가볼게요. I regret blank your computer. 나 후회해. 그죠? 너의 컴퓨터를 사용했던 걸 후회해. 자, 우리 후회한다는 단어도 역시 어떤 일이 이미 벌어진 후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regret과 어울리게 동명사 using 을 단순히 쓰면 I regret using your computer가 되는데 이거보다 좀 더 명확하게 컴퓨터를 사용한 게 더 과거다라는 걸 나타내려면 어떤 동명사 쓸 수 있다? 네, 완료 동명사요. having pp형이요. 그러면 얘도 역시 having used 하면 좋다는 거죠. 네, 여러분 잘 보시면 제가 to 부정사 쓸 때는 이렇게 씩 하고 그어놨어요. to spend가 안 된다고 표시를 정확하게 했는데 이 동명사 할 때는 제가 찍 긋지는 않았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 완료 동명사 같은 경우는 굳이 쓰지 않아도 즉, 그냥 완료 동명사 대신에 단순한 동명사를 써도 괜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동명사라는 것 자체가 살짝 과거의 의미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명사는 좀 과거라는 뉘앙스를 이미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having pp형으로 쓰지 않아도 상대방이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이 과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having pp를 쓰지는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사실 deny, 부인했다, 부정했다, regret, 후회했다 다 이미 지나고 난 다음에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나고 난 일을 부인하고 지나고 난 일을 후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 동사만으로도 뜻이 굉장히 명확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굳이 우리가 직접 찝어서 시제를 나타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having pp, 이 완료 동명사 같은 경우는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완료 동명사를 안 썼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틀렸어요 라고 무조건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또 많이 접할 수 있는 형태긴 합니다. 조금 난이도가 높은 글을 읽을 때 to have pp 그리고 having pp 표현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알아두는 게 좋겠죠. 단순 to 부정사나 동명사는 강의가 따로 있으니 그곳에서 잘 정리하시고요. 오늘은 이 완료 표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